바람피는 현장을 급습하려다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간통사건 전문 형사, 그리고 매혹적인 향기를 가진 파무파탈 그녀에게 빠져들면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탄탄한 스토리와 반전, 그리고 매력적인 여배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화,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간기남입니다. 조금만 더. 선생님 부인 되시는 분과 사모님 남편 되시는 분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통 현장을 확보해주겠다며 흥신소에서 돈을 받는 이 남자의 이름은 강선우입니다.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이 남자, 선우의 수행원으로 일하는 최기풍입니다. 선우의 직업은 경찰이고 징계를 받아 2년간 정직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특기를 살려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로 복직하기 3일을 남기고 한 건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수진이에요. 김수진. 흔한 이름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요. 남편의 인적 상황, 차번호, 그리고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쉿, 그건 제가 알아내죠. 선우는 카페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이혼 신고서를 또 내미는 아내. 선우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입니다. 바람핀 남편과는 못 살겠다고 하지만 선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며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간통이지? 야, 사랑한다. 의뢰인 김수진의 남편 남영기를 뒤쫓는 선우. 하나, 둘, 셋. 303호. 남편의 방 303호 옆 302호의 방을 잡는 선우. 당신 누구야? 실수인 척 능청스럽게 잘 연기한 선우는 의뢰인의 남편 얼굴과 놈의 내연녀의 얼굴을 슬쩍 확인합니다. 하시던 거 계속하시죠. 그리고 의뢰인 김수진이 선우의 방에 도착합니다. 그이 정말 여기 왔나요? 옆방. 여자랑요? 아니 그럼 여길 여자랑 오지 남자랑 왔겠어? 카메라 꺼내요. 막상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려 하니 머뭇거리는 의뢰인. 긴장을 풀기 위해 맥주를 한잔합니다. 저기요. 근무 중에 술 안 마시는데 정말 미치겠네 진짜. 그럼 이거 마시고 갑시다. 김수진 화이팅. 모텔에서 술 한잔 걸치더니 갑자기 선우를 유혹하는 의뢰인.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결국 선우는 선을 넘게 되고 의뢰인과 밤을 보냅니다. 씨발 좆됐네 진짜. 공사 구분 확실한 놈인데 이게 뭐 맥주 한 캔 이렇게 무너지나 진짜. 하지만 불을 켜보니 의뢰인은 침대에서 발가벗은 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비명소리. 선우는 303호 옆방으로 향하고 그곳에는 의뢰인의 남편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통녀를 마주칩니다. 누가 그랬어? 당신이야? 당신 누구야? 이름이 뭐야? 김수진이요. 김수진 남영길 부인이고.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선우. 정말로 간통녀의 이름도 김수진이었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제가 저 사람 아내라고요. 그럼 남영길 누가 죽였어? 샤워하다 문소리에 나와보니 남편이. 남편 죽인 범인을 못 봤다 이거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간통 사건이 살인 사건이 됐어. 그것도 둘씩이나. 둘이라뇨? 우린 범인으로 몰리고 당신하고 난 감방에서 늙어 뒤질 거야. 선우는 그때 아내의 전화를 받는데 그 틈을 타 아내 김수진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 소리에 또 아내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나쁜 새끼. 이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알았어요? 기풍을 부르는 선우. 무인 모텔에 보안 장치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 아니야. 계획됐어. 장비를 가지고 무인텔에 도착한 기풍. 사건 현장을 깔끔하게 치우고 시체를 땅에 묻는 그들. 가서 남영길 벤치 버리고. 벤치 버리고 와요? 아깝게? 아까운 너 줄 테니까 너도 여기 묻힐래? 아니요. 선우는 죽은 의뢰인 김수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기풍은 어리숙해 보여도 문 닫는 데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의 집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기풍의 뒷조사를 했던 흔적을 찾아냅니다. 김수진, 날 의도적으로 끌어들이고 넌 뒤졌다 이거지. 남의 마누라 행세까지 하면서. 선우는 아내 김수진에게 알리바이도 만들어 놓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죽은 남편에게 전화도 계속 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온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남편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데 내가 그걸 왜 숨겨야? 아니 그거 용의자 아무도 없어. 당신이랑 나랑 시체 하나 시키고 현장에 있었다는 거 빼놓고는. 당장은 의심받더라도 신고를 해야 범인이 잡히잖아요. 경찰이 우리 말 고지고대로 믿어줄 것 같아? 그 전에 내가 범인 잡을게요. 예? 여보세요? 저기 이런 씨발. 결국 아내는 선우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선우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우연히도 아내의 집에 온 형사들과 선우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오늘 복귀 첫날이잖아. 형사세요? 아, 예. 왜요? 형사처럼 안 보여서요. 아내는 진실을 말하기 직전 선우가 경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혼란한 마음에 며칠 더 기다려보겠다며 실종 신고를 취소합니다. 경찰서로 복귀한 선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도 경찰관이었네요. 이젠 대놓고 자랑하고 싶었니? 그래서 그 짓 하면서 내 전화 당당하게 받은 거야?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선우는 답답해합니다. 경찰로부터 남편의 차가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는 아내 김수진. 좁혀져 오는 수사망의 압박에 결국 자수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 저번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는 형사의 질문에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죽은 김수진 신원 파악할 거고 정체 밝혀지는 거 시간 문제야. 남영길은 아내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수진과 통화한 이력이 있다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동명이인 김수진은 사건 당일 많은 통화를 한 흔적이 있었고 그 연락처는 대포폰이었다고 합니다. 동명이인 김수진과 통화를 한 대포폰 사용자가 범인일 것이라고 말하는 형사의 말에 선우는 모든 것을 들킬까봐 불안해합니다. 죽은 김수진을 수사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지? 그곳에서 이진국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만납니다. 누구세요? 둘 어떤 사이였어요?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트레이너 대 회원으로요. 수진이 얼굴 대고 몸매 대고 한눈에 반해서 꼬셔갖고 같이 좀 살았는데 저번 달에 헤어졌어요. 어떤 나이 많은 놈 막 사귀고 있더라고요. 열받아서 짐 싸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그냥 이 집에 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놈팽이한테 돈 뜯어내서 미국으로 밟는다고. 죽은 수진의 전 남친인 헬스 트레이너 이진국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델 일과 유흥업소 일을 같이 했던 전 여친 수진이는 돈 많은 남영길이라는 남자의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선우는 아내 김수진의 집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일하는 가정부에게 수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아줌마,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받고 얘기해요. 저는 밤에는 퇴근하니까 잘 몰라요. 이 아줌마가 진짜 이런 가정부계의 타짜. 이제 기억이 조금 나네요. 그죠? 김수진은 6개월 전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해 경찰을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우는 그 말을 듣고 아내 김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김수진을 찾아간 선우. 그녀에게 죽은 동명이인인 내연녀 김수진이 자신을 뒷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싸우다가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하지 않았냐면서 그녀를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요? 바람 핀다는 이유로?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죽인 여자도 있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화를 내면서 수진은 떠나가 버리지만 선우는 묘한 그녀의 향기에 이끌려서일까요? 밤늦게 그녀의 집 담을 넘어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여보세요? 김수진이에요. 무슨 일이야? 미행하고 훔쳐보는 게 취미인가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남편은 돈이 많았기에 여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여자와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죽은 동명이인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선우에겐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난 정말 안 죽였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막상 죽고 나니 보고 싶고. 우는 자신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선우에게 뭔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김수진. 그의 어깨에 기댑니다. 김수진의 집에 낯선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그놈의 존재를 알고 수진은 전화를 해서 선우를 집으로 불러냅니다. 선우는 김수진의 집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뒤쫓습니다. 하지만 결국 놈을 잡지 못하고 갑작스런 공격에 선우는 쓰러집니다. 눈을 떠보니 다친 자신을 간호해주는 김수진과 마주합니다. 미안해요. 난 당신인 줄도 모르고.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살짝 스친 것 같은데 뭐. 고마워요. 어젯밤도 오늘 밤도. 자신을 위로해주고 지켜주는 선우에게 김수진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 남영길과 간통녀 김수진의 시체는 발견됩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어떤 여자 제보자의 전화로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시체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둘과 기풍이밖에 없는데 당신이 제보했냐며 의심 키스를 합니다. 죽은 김수진이 자주 통화했던 대포폰 사용자 2명 중 한 명은 흥신소에서 일하는 최기풍으로 결국 밝혀집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 오면서 선우는 자신의 흥신소 사무실을 기풍에게 치우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살인 현장의 모텔 라이터, 엄청난 금액의 현금. 결국 최기풍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아이씨, 좋됐다. 동전이나 훔치던 자범이 두고의 시체를 혼자 그랬다. 말이 안 되죠. 걘 몸통의 심부름꾼이고 그 몸통이 누굴까? 내일 오전이면은 김수진 몸에서 나온 정액 감식 결과가 나올 테고 정액이 발견되면 분명 그 몸통은 걸 거니까 조만간 범인이 밝혀지겠네. 선우는 술에 취해 김수진과 잠자리를 가졌던 자신을 원망하며 줄담배를 피웁니다. 정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범을 잡아야 할 텐데 정말 가능할까요? 사건 당일 현장 CCTV 자료를 확보했다는 동료 형사. 선우는 안절부절 못하지만 화면이 흐려서 순간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내 김수진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딘가 모르게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묘한 표정의 그녀입니다. 잠은 좀 잤어요? 피곤해 보여요. 당신은 좋아 보이는데. 그때 당신한테 칼을 휘둘렀던 그 남자만 잡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우리? 그래, 우리지. 상황은 계속 꼬여만 가는데 나도 내 감정을 모르겠어. 아직 나를 못 믿는군요. 상복을 입고도 향수를 뿌렸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는 이 여자. 피해자의 아내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이 남자. 경찰 생활 15년 만에 가슴 훈훈하게 진짜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장면은 처음 봐. 이런 파괴주의자가 어딨냐고. 우는 피해자에게. 선우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서로 모텔 CCTV 자료를 보낸 사람이 묘한 향기를 풍기는 엄청난 미인이었다는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알아냅니다. 선우는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CCTV 자료를 보낸 여자가 당신인 것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남현길 당신이 죽였지.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비밀. 스와핑 비디오만 보면 흥분했던 남편은 성적 취향이 일반 남자들하고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묶어놓고 그 앞에서 헬스클럽에서 만난 김수진이라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둘 다. 그래서 그 짓을 또 보고 싶다고 하고 남편과 김수진을 그 모텔로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였군. 근데 난 왜 끌어들인 거야? 모든 것을 말하는 아내 김수진. 하지만 이 사건에 선우를 끌어들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연녀 김수진은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며 그녀를 체포하려는 그때 그녀는 죽은 김수진의 몸에서 곧 당신의 정액이 발견될 것이고 그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자신이니 자기를 체포하려면 해보라면서 선우를 협박합니다. 자신을 체포하기보다는 남편을 죽인 진범이나 빨리 잡으라며 키스를 합니다. 선우는 살인 현장의 칼에서 헬스 트레이너나 역도 선수들이 쓰는 탄막가루가 묻어있다는 연락을 듣습니다. 같은 시간 후배 형사는 모텔 직원에게서 용의자 최기풍의 보스가 자신의 선배인 선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우는 죽은 김수진의 전 남친 이진국이 진범이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놈을 잡기도 전에 자신이 용의자로 먼저 체포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기풍의 도움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선우. 경찰들은 선우를 쫓게 되고 선우는 그 전에 진범을 잡아야 합니다. 기풍의 도움으로 진범을 잡은 선우. 진범 이진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뒤진 수진이가 나한테 남현기를 죽여달라고 했어. 한몫 챙겨준다고. 아내 수진은 내연녀 수진에게 남편을 죽이면 유산 3분의 1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내연녀 수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힘 좋은 헬스 트레이너 전 남친에게 현 남친 남연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내 수진은 트레이너에게도 연락해 엄청난 돈을 줄 테니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수진을 모두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선우의 아내는 남편을 뒤쫓아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연길과 내연녀 김수진을 죽인 범인이 헬스 트레이너 이진국이었고 선우는 그들의 계획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듣는 선우의 아내. 나를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고 묻는 선우. 하지만 범인은 그것은 자기도 모른다고 하며 아내 김수진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범인에게 습격당한 선우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증인인 이진국이 총에 맞아 죽고 말았고 선우는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선우는 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남연길과 그의 내연녀 김수진을 죽인 범인은 본인인 강선우와 헬스 트레이너였다고 아내 김수진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해? 김수진이 어딨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진국이 살려내! 그 새끼가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놈이었으니까! 경찰서를 나가는 김수진과 마주한 선우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당신과 헬스 트레이너가 범인이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죽은 김수진의 몸에서 정액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 좀 풀어줘. 부탁해.
자기야, 내 손으로 김수진 잡아야 돼. 그게 누명 벗을 유일한 방법이야. 죽은 김수진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에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보는 걸까요? 아내는 남편을 풀어주고 자신의 총까지 건네줍니다. 잡아서 모든 거 다 돌려놔. 그냥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때려. 그리고 선우를 믿었던 동료 형사들의 협조로 선우는 경찰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안해. 움직이지 마. 선우의 아내는 퀵서비스를 통해 CCTV 자료를 받습니다. 그 영상에는 진범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그 진범은 트레이너 이진국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DVD를 보낸 이유가 뭐야? 강 형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강선우 형사 좋은 남자예요. 이번에 떠나면 영원히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 너 내 남편이랑 잤니? 도망친 선우는 김수진의 집에 도착하고 곧 동료 형사들도 선우를 잡으러 그곳에 도착합니다. 야, 뭐하냐? 빨리 잡아. 힘들어 죽겠다. 좀만 쉬었다 가자. 김수진 어디 있어요? 다시 경찰서로 잡혀온 선우. 하지만 선우의 아내가 받은 영상 자료를 통해 선우가 진범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선우. 경찰들은 김수진을 쫓지만 선우는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사건 당일 모든 진실이 담긴 DVD를 이 형사에게 넘겼어요. 남편 사체를 치우는 장면을 빼고. 이제 와서 왜? 나를 진심으로 감싸준 유일한 남자였으니까. 내가 사라져야 당신을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같이 갈래요? 사실 선우는 수진을 만났지만 끝까지 모른 척 해주며 수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정을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우의 아내는 두부를 가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네요. 미워도 10년 넘게 산 부부잖아. 그치? 혜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죠. 우선 이름이 수진이에요. 김수진. 김수진? 결국 선우는 그 사건을 뒤로 경찰을 그만두고 흥신소 사장님이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인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또 왔네요. 여자에게 건네받은 것은 핸드폰과 항공 티켓. 잊을 수 없는 김수진과 1년 만에 다시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내 목소리 잊지 않았네요? 내가 당신 목소리 어떻게 잊겠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믿어줄래요? 당신답지 않게 그럴 필요 없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날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 간통 오해 때문에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아 유독 간통에 민감했던 저돌적인 형사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원래 선우와 진국을 이용해서 남편과 내연녀를 죽여버리고 두 사람을 범인으로 본 뒤 떠날 계획이었죠. 자신의 예상대로 선우는 형사답게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을 감쪽같이 은폐하면서 계획대로 되어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보수 너무 적어. 조용히 한국 땅 떠날 테니까 모레까지 100억 준비. 안 하면 나 어떤 짓을 할지 몰라. 하지만 돈이라면 옛 애인까지 죽여버리는 위험한 인물인 진국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선우가 나를 지켜준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선우의 모습에 반한 것이었죠. 그렇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범의 살인 영상을 경찰에 보내 선우를 풀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나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당신은 날 왜 도와준 거죠? 그냥 불쌍해서? 당신 매력적인 여자야.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왜 날 거부했죠? 당신은 날 뿌리친 유일한 남자였어요. 나한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당신의 매력에 빠졌던 건 사실이지만 간통만은 안 된다는 게 내 인생 철학이거든.